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사기 이게 상당히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사기죠. 네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올해 경찰청이 엊그제 이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있었던 전국의 인터넷 사기를 봤더니만 네. 전체적으로 5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사기, 그리고 또 도박, 네. 또 음란물, 그리고 또 개인정보 침해. 네. 여기 또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것도 크게 맞서는 인터넷의 범죄에 포함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범죄가 최근에 많이 느는 것이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PC로만 했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그러네요. 예. 폭증하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있고 그것을 통한 그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다니면서 하는 게임 아니면은 어떤 각종 도박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그 신경을 써가지고 네. 그 전체적인 통계를 다 잡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게요. 이번에 보니까 그 5대 사이버 문제 중 사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19만 건이 가지고 거의 70% 이상의 어떤 70% 80% 이상에 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누구라도 이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어떤 인터넷 범죄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의 인터넷 사기가 19만 건. 19만 건. 일반 어마어마합니다. 형사범에서 사기범은 그보다 더긴 더하겠죠? 전체적으로 뭐 사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소액 사기 같은 거. 네. 특히 요즘 보면 중고나라라든가 이런 중고 물품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네. 특히 이게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주로 쓰다 보니까 네. 이게 10명 중에 20, 30대가 거의 70%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10대들도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되니까 지금 네. 보면은 중고생들, 대학교 1, 2학년들까지도 이와 같은 인터넷 범죄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변호사님이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도 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넷 결국 사기에는. 네. 대표적인 케이스는 네. 인터넷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1,000만 명 이상 되는데 물품 거래를 하는데 안전 거래를 하면은 사실은 사이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중고 거래, 말은 중고라지만 실제로 고가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돈을 보내고 보통 보면 돈을 보내고 물건을 오는데 봤더니만 보내온 물건이 전혀 쓸모없는 물건인 케이스가 많은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입니다만 이와 같은 그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그 여행 상품권을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조금 할인해서 한다고 해서 했더니 나중에 왔는 데를 봤더니만 벽돌이 한 개 들어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런데 참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대포폰 같은 것을 이용하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니까 결국 피해 배상받기가 현실적으로 잡을 상당히 수가 없군요.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 네. 아이템을 사고 파는데 분명히 돈은 보냈는데 아이템은 제대로 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는 특히 젊은 층들, 네네. 고등학생들도 노출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대들. 네, 원래 이게 보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인증을 거쳐 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이와 같은 그 사기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지만 말씀드렸듯이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이 글을 올린 것이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연세 많은 사람인지 사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 어린 친구들조차도 네. 이와 같은 그 인터넷에서 사기를 범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특히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의 어떤 네. 그 인터넷 사용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성인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좀 어떻게 자기가 수습하려고 할 텐데 말이죠.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당하고 마는 케이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것을 가해자로서의 10대인 케이스도 있고 또 피해자로서의 10대인 케이스도 많은데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이템 사기를 그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라는 그 10대 초, 중, 고등학생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뭐 1, 20만 원 할 것 같은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상담 사례를 보면은 수백만 원 정도의 예, 상당의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특히 자녀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임 사기 당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사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도박이 요즘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운전해가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네. 10대들을 상대로 해서 도박에 노출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도박을 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각종 사이트가 있는데 네. 아이들은 인증이 안 되지만 부모님들의 그 보면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 돈이 1만 원, 2만 원에서 하지만 그것이 판돈이 커지다 보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네. 판돈을 쓰게 되고 그게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가서 다른 범죄 유혹에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말씀드린 도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지금 앞으로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거에 노출되면 성인이 돼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부모뿐만 아니고 경찰에서도 특히 어린 친구들의 어떤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 부모 주민등록번호 알아내는 거 간단해요. 네, 정말 간단하죠. 그냥 네네. 달달 외워버리거든요. 네네. 그냥 핸드폰 번호도 다 외우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상당히 구렁텅이에 빠지는 케이스가 있다. 그런 굉장히 말씀이십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통계로서도. 네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일단 처벌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방안은 있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게 보면은 네.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에서 사이버 전담반이 있습니다. 각각 그 경찰청에 되어 있고 그 뭐 여기 마포면은 네. 마포 경찰서에 가도 첨단범죄 수사부가 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정말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같은데 가보면 네. 정말 요만한 그런 방에 한 컴퓨터 대여섯 대가 떨었고 직원들 그 경찰 담당들 대여섯 명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처벌하는 거를 다 찾아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드물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실제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사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그것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처벌해서 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지금 그 오늘 통계를 봤더니만 이 사이버 사기와 관련해서도 범죄 피해 회복된 게 한 800억 정도를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돈 중에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은 8억 얼마 정도밖에 된다고 했지 않으니까 금액이 워낙 많은데 회수되는 것은 정말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의미는 예방이 제일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러고 보면은 특히 중고 문품 거래나 할 때 보면은 전화번호를 보통 주고받고 문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대포폰으로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거래를 하기 전에 그 각종 그 포털에 보면은 네. 인터넷 사기 검색 치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네. 전화번호 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 거래로 쓰이는 건지 미리 검색을 하고 돈을 보내는 치면은 것이 그게 대포폰인지 일반 폰인지 알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치팅 사이트라고 해서 아. 옛날에 특별하게 있었었는데 요즘은 일반 그 포털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사기 검색이라고 네. 치면은 전화번호 검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그 전화번호, 상대방 물품 팔리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이것이 사기에 자주 쓰이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고 네. 말씀드렸듯이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른바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해서 네. 안심거래 계정을 가급적 이용하는 것이 네. 조그만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더 큰 피해를 막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 네. 어린 학생들이 그거를 거기다 쳐서 이게 대포폰인지 일반 폰인지 검색하겠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그런 것들이 잘 그럼 알죠. 그걸 알려줘야겠네요. 그렇죠, 고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학습 실제로 교육시키고, 보면은 예. 그 각종 큰 그 포털에 있는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위에 떠 있는 것이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한 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본인들이 아주 평소에 거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거래를 하기 전에는 거기 나와 있는 인터넷 사기 거래 방지 팁을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이라든가 그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제하거나
예방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결국 그 실제로 이제 중고 거래 같은 경우에는 회원 자체가 1,000만 명, 실질적으로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린 아이, 정말 연세든 분 이외에는 우리나라 거의 경제 거래를 하는 대부분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습범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했는 사람이 또 익명성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이버 그 수사부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지원도 하고 제도적으로 할 그렇습니다. 건가를 좀 심각하게 그렇죠. 고민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번 같은 예. 경우에도 보면은 뭐 6개월 사이에 있는 이런 통계를 하는데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하면은 언론에서도 이런 홍보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해야 국민들이 이렇게 속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네. 사이버 그 사기 중에 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이게 문자로 오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뭐 김미영 과장 맞습니다. 예, 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던데 그런 것도 지속적인 요즘 보면은 그래요? 언론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것 대포폰으로 같습니다. 쓰는 겁니까? 그것도 거의 대포폰인 거죠. 특히 네. 그런 케이스는 중국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로서 네.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해보곤 하는데 실제로 국제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포폰이 문제네요. 네, 요즘에 정치권에서 최순실 대포폰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참 여러모로 대포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